지난번에 사이타마 재개발 지역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도쿄 주변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지역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도쿄 주변은 역시 치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이 세 곳이 가장 핫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구조가 비슷해서 도쿄 도심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 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 곳이나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가나가와현이 가장 뜨겁습니다. 저도 가나가와현과 인연이 깊거든요. 대학교를 도카이 대학으로 다녔는데 그 캠퍼스가 히라츠카에 있었죠. 데이트 코스는 항상 요코하마였어요. 그래서 요코하마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쇼난 지역도 자주 놀러 갔었고요. 오늘은 바로 이 가나가와현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바현만큼이나 뜨거운 곳일까요? 제 생각에는 치바현이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나가와현도 주목해야 할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요코하마역 주변의 재개발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코하마역은 서쪽 출구뿐만 아니라 역 전체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개발은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에사이 요코하마 2라고 불립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미나토미라이가 막 생겨서 불꽃놀이 구경이나 하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요코하마역 재개발은 역 앞뿐만 아니라 센터존, 스루야초, 히라노마, 미나미 사이와이, 기타 사이와이, 요코하마 포트사이드, 미나토미라이 21 중앙지구까지 총 7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하네다 공항과도 가까워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 서쪽 출구에는 다카시마야 백화점, 소테츠 로젠이라는 슈퍼마켓, 그리고 무비루라는 영화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들이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쪽 출구에는 큰 우체국과 키켄 본점이라는 유명한 만두 가게가 있습니다. 이 키켄 본점은 요코하마역 동쪽 출구의 레스토랑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역은 6개 철도 회사와 12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며 일본에서 승하차 객수가 4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통 중심지이자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나가와현의 재개발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요코하마역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쪽 출구 재개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요코하마역 서쪽 출구는 제가 대학생 때 데이트 장소로 자주 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코하마역 서쪽 출구에도 살인이 살포돼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경찰관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서쪽 출구 주변은 소테츠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소테츠 로젠이라는 슈퍼마켓이 있고 그 외에도 영화관과 음식점 등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쪽 출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서쪽 출구는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고 옷을 사는 등 놀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재개발을 통해 더 세련된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소테츠 무비루 건물과 빅카메라 건물 뒤편은 공공시설 지역으로 5번가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치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코하마역 동쪽 출구 재개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코하마 중앙우체국 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동쪽 출구는 서쪽 출구에 비해 공간이 넓지 않아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요코하마역 자체가 승하차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쪽 출구든 서쪽 출구든 부동산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코하마역 주변은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코하마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다음으로 가와사키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게이쿄 가와사키역 서쪽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JR 가와사키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게이쿄 가와사키역이 나옵니다. 이 두 역 사이의 역전 지역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요도바시 카메라 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이며 지상 23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가와사키 신 아레나 시티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JR 가와사키역에서 게이쿄 가와사키역 사이의 선로를 따라 걸어가면 프로농구팀인 가와사키 브레이브 선더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아레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나는 DeNA와 게이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수용 인원은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아레나와 함께 상업시설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며 푸드몰, 스파, 레스토랑, 호텔 등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가와사키는 원래 공장지대였던 곳에 라조나 가와사키라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유흥업소와 야쿠자들이 많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라조나 가와사키가 생기면서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이번 아레나 개발을 통해 가와사키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와사키에는 치타델라, 가와사키 루프론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으며 영화관과 음식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흥업소와 풍속점도 많이 남아있어서 부동산 투자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야쿠자 사무실 등이 있었던 지역은 입주자들이 꺼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사키는 요코하마에 비해 투자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가와사키역 주변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산업도로 너머에는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산업도로 너머는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투자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와사키 말고도 가나가와에는 여러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마 지역의 노보리토와 무코카 오카유엔 지역 재개발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보리토역은 예전에는 그냥 환승역이었지만 지금은 고층 맨션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노보리토역 주변에는 센슈 대학과 메이지 대학이 있어서 학생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노보리토역은 남부선으로 가와사키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직장인 수요도 많습니다. 남부선은 도요코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주거지로도 적합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노보리토역 주변은 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무것도 없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무실을 두고 있는 무사시코스기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사시코스기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속해 있습니다. 무사시코스기는 30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공장지대였지만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넓은 공터가 생겼고 가와사키시는 이곳을 시내 제3위 도시로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쇼핑몰인 그랑트리 무사시코스기가 생겼고 고층 맨션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고층 맨션 한 동당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 개발이 일단락되었고 요코하마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무사시코스기는 예전에 공해가 심했던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의과대학 부지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무사시코스기는 30대에서 40대 자녀를 둔 세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가와사키시 전체 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사시코스기가 속한 나카하라구는 20년 동안 6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무사시코스기역의 승하차객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역 북쪽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말에는 음식점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100m가 넘는 고층 맨션이 14개 들어설 예정입니다. 무사시코스기의 재개발은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나이역 북쪽 출구, 도쿄대는 도시선 사기누마역, 게이큐선 오야마역 등 다양한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주체가 어디인지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개발 주체에 따라 재개발의 성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분명히 투자 가치가 높지만 개발 전체의 그림과 상업 콘텐츠, 그리고 개발 주체의 과거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가와현 재개발 지역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재개발 지역은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주변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업 콘텐츠, 인구 구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도쿄도 재개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쿄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가나가와현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집중될 지역을 꼼꼼히 조사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가나가와현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코하마, 가와사키, 무사시코스기가 대표적이었죠. 재개발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부동산 투자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